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가장 심오한 승리로 바꿀 힘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번성하고 혼돈 속에서 평온을 찾도록 힘을 실어준 고대의 지혜이죠.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자신감을 흔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순간적인 감정에 포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깊은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대응을 선택하셨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 삶의 도전들의 용기, 지혜, 그리고 평정심으로 맞서도록 이끌어주죠.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 사회에 놀랍도록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개념, 바로 반응이 아닌 대응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화를 참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우아하고 의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깊은 자각, 즉 현재 순간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삶의 태도로 유명했던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선택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합니다. 바로 이 스토아적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행동 대신 이성적이고 신중한 행동 방침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스트레스, 후회, 좌절감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에서 얼마나 많이 비롯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침착하고 중심을 잡고 사려 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더 유능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스토아 철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을 탐구하며 여러분이 이런 대응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기르는 법, 감정을 건설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뛰어났던 더 큰 그림을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삶이 던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멈추고 상황을 평가하며 사려 깊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략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가진 선택의 힘에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경험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봅시다. 반응을 넘어 대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스토아 철학의 깊은 가르침처럼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존경받는 현인들이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도 놀랍도록 잘 들어맞는 삶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반응을 다스리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고 진정한 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충동적인 반응 대신 신중한 대응을 기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 참석했거나 개인적인 난관에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은 즉각적인 감정에 휩쓸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거의 이롭지 않습니다. 갈등을 악화시키고 관계를 해치며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스토아적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믿었고 모든 행동이 미덕과 이성적 사고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옹호했습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초기 충동을 관찰하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검토하며 우리의 핵심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 방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응이 아닌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자극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내적 반응까지도 관찰하는 것이죠. 이 성찰의 멈춤은 다양한 결과를 고려하고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스토아적 접근법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근원을 이해한 뒤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쳐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접근법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온전함을 유지하며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반응을 넘어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은 개인의 평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의 질, 리더십의 효율성, 그리고 역경에 맞서는 회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려 깊게 대응할 때 여러분은 타인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존중, 이해, 그리고 공감을 보여주며 이는 더 의미 있고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도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지했던 수련처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은 반응적인 마음이 아닌 대응하는 마음을 기르는 우리의 현대적 접근법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첫째, 스토아 철학의 초석인 자각의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토아학파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더 잘 됩니다. 이 높아진 자각은 감정적 반응의 시작을 인지하게 하고 다르고 더 이성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첫걸음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전략인 멈춤의 기술을 탐구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즉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힘을 가진 공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단 몇 초라도 멈추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즉각적인 충동에서 한 걸음 물러설 기회를 스스로에게 줍니다. 이 멈춤은 깊은 숨쉬기, 성찰의 순간 또는 짧은 명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스토아 철학자에게 이 순간 미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대응이 나의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다른 각도, 즉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대안적인 참여 방법을 드러내는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업무 상황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성장하고 회복력을 보여줄 기회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사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바꾸고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사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곳에서 의도와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데 있어 핵심은 지속적인 성찰과 수정의 실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행동과 미덕을 향한 진전을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대응을 돌아보고 사려 깊은 행동을 선택한 성공을 축하하며 다시 반응적인 태도로 돌아갔던 때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자기평가와 개선 과정은 대응하는 사고방식을 키우고 스토아 철학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지혜와 균형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과 평온,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대응으로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현재 순간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며 그것들의 본질과 영향력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죠.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스토아적 노력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동할 힘을 가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과 같은 집중 훈련입니다. 단순히 숨을 관찰하고 각각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주의력을 유지하고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집중의 대상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수련은 단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위한 훈련장이며 삶의 산만함과 도전 속에서 집중하고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수련은 마음 챙김 관찰입니다. 이는 어떤 일상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든 걷든 심지어 평범한 일을 하든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모든 측면을 관찰하며 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자체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집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신체 인식을 높이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마음 챙김 기법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을 주의 깊게 훑어봄으로써 우리는 신체적 자아와 더 깊은 연결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긴장과 감정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수련은 신체적 경험의 본질에 대한 스토아적 성찰과 그것들이 우리의 이성적 마음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마음 챙김을 더하는 것 또한 우리의 관계와 소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온전히 현재에 머물고 주의 깊게 듣고 판단 없이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 수련은 공감이라는 스토아적 가치와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만의 도전과 경험을 헤쳐나가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수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걸었던 길, 즉 더 큰 명료함, 평온, 그리고 행동의 효율성으로 이끄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음챙김의 현존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우아함, 지혜, 그리고 평정심으로 대응할 도구를 갖추게 되며 반응을 넘어 대응을 실천하는 스토아적 삶의 정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새롭게 발견한 마음챙김과 스토아적 통찰의 실용적인 적용으로 옮겨 사려 깊은 대응이 충동적인 반응을 압도하는 생활 방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반응을 넘어 대응을 실천하는 이 여정은 단순히 타고난 반사신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스토아적 미덕을 반영하며 삶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응의 기술을 강화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이나 예상치 못한 좌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충동은 좌절이나 실망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스토아적 훈련을 활용하여 잠시 멈추고 더 넓은 관점을 고려하며 스토아 철학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을 사용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건설적인 대응을 찾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감정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촉발 요인을 이해한 다음 명확하고 침착하게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발적인 이메일에 답장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산책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갈등 상황에서 표면적인 짜증에 반응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삶의 도전에 대한 사려 깊은 참여 패턴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며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접근법을 일상에 통합하면 그 효과는 증폭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려 깊게 대응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며 자신의 대응을 성찰하고 성공을 축하하며 성장할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중요하게는 매일이 반응을 넘어 대응을 숙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길에 헌신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나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덕과 지혜를 추구하는 스토아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장 높은 이상과 일치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성적이고 자비로우며 대응적인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응에서 대응으로의 여정은 우리를 내면의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변혁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근면과 헌신으로 걸었던 길이며 이제 그들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함에 따라 우리 또한 우리 시대의 스토아 철학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하며 삶의 우여곡절을 우아함, 평정심, 그리고 이성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험한 여정의 본질은 단지 개별적인 반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우리 삶의 구조 속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미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목적을 가지고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이 스토아적 길은 모든 순간을 반응 대신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실천할 기회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짜증, 중대한 좌절 또는 중추적인 결정에 직면하든 각 상황은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스토아적 미덕을 구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려 깊게 대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응을 넘어 대응을 숙달하는 여정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우리는 자기 성찰의 규율을 받아들이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진전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적 성장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우리를 이상적인 자아에 더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공동체, 그리고 상호 연결된 삶의 더 넓은 테피스트리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함께한 이 여정의 끝에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은 선택의 기회이며 스토아 철학의 평온함, 회복력, 그리고 지혜를 구현할 기회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여러분의 대응은 의도와 목적으로 짜인 인격의 실과 같습니다. 이제 헤어지며 여러분의 탐험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는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추천 영상들을 화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충동적인 반응을 넘어 마음 챙김의 대응이라는 길을 받아들여 주신 여러분,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명료함, 미덕, 그리고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